첫 번째 달려보죠. 믿고 보내줬더니 먹튀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먹튀로 시작합니다. 영상 보시죠. 자, 식당에 홀로 온 남성, 음식 나오자마자요, 시원한 사이다와 함께 아우 한 잔 쭉 들이키고 본격적으로 냠냠 쩝쩝 들어갑니다. 자, 잠시 후 다 먹고 일어나서 사장님한테 갑니다. 아이고, 내가 그냥 카드를 깜빡했네. 잠깐 갔다 와도 되죠? 여기 그러시죠? 하자. 제 번호가 말이죠. 010-1111에 하면서 막 연락처까지 호기롭게 저렇게 얘기를 해줘요. 자, 저렇게 다 얘기해주고 나갔어. 자, 그렇게 나간 저놈은 지금 이 시각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자, 휴대폰이라도 받아두셨어야 하는데, 자, 이렇게 믿음을 배신으로 돌려주는 자, 열린 사회의 적들입니다. 그러게요. 휴대폰을 받아두셨는데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게 수원에 있는 한 식당이라고 하고 지난 2일 있었던 일인데요. 점심시간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대, 30대 정도로 보이는 젊은 남성인데 뭘 시켰는지 25,000원어치나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손님들 다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와서는 카드를 놓고 왔다라고 바로 가져다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제보해 주신 분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인데 이 CCTV를 보니까 근처에 있는 곳에 사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고요. 저는 별로 돌아올 것 같지 않은 게 여기는 안 잡혔는데 CCTV를 또 되감아 보니까 부모님이 안 계신 틈에 또 냉장고에서 음료수도 하나 더 꺼내서 드셨답니다. 이 젊은 남성. 네. 제가 저 블러를 치지 않은 저 원본 사진 영상을 봤는데요. 얼마나 그냥 먹튀를 많이 했을까. 그냥 살이 디룩디룩 쪄가지고 말이죠. 죄송합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근무 중 부업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함께 보시죠. 왜 또 고마워요? 미쳤다! 아 진짜 이렇게? 보고 싶었어? 자, 방송을 진행하면서 과감하게 노출하는 저 여성, 편의점 계산대 안으로 보이는데요. 시청자의 후원에 화답하듯 한참 동안 저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 저번에는 학교 건물 안에서 이른바 법방을 하는 BJ가 있었는데 이제는 편의점에서 계산대에 있다는 거는 글쎄요, 직원일까요? 직원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한 인터넷 플랫폼에서 송출된 영상인데 그래서 또 인터넷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여성이 모자로 마스크 또 가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시청자가 후원을 하면 그 하다못이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그런 영상들을 반복했던 걸로 보이는데 이제 문제가 집이 아니에요. 아마 본인이 근무하는 걸로 보이는 편의점에서 저 계산대 안에서 저런 행동을 이제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근무하는 중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고 있고 이게 범죄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연음란죄가 되려면 불특정 다수인이 공개되는 장소에 되고 또 업무방해죄 같은 게 되려고 하면 업무가 방해가 돼야 되는데 속임수를 써가지고 근무 태만 같은 정도고 이 범죄는 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무 태만.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가게 사장의 임시 휴무입니다. 어느 돈가스 집에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의 안내문이 떡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요. 사진으로 보시죠. 자, 돈가스 가게에 붙은 임시 휴무 안내. 자, 휴가라도 가시나 싶어서 내용을 읽어봤더니 이 베트남 간 남편이랑 통화를 하는데 다른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이 두 인간을 아주 그냥 아작을 내야겠어서 베트남 좀 다녀오겠습니다. 두둥. 자, 세상에. 자, 정리를 하자면요. 이 돈가스 가게 사장님, 여자 사장님, 남편이 베트남 출장 간다고 갔는데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 내가 직접 응징하러 가게 문 닫고 베트남을 간다. 네, 저 글을 읽으니까 막 마음에서 응원이 샘솟거든요. 꼭 찾아내서 응징하고 와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렇게 쓴 것도 참 신선하기는 하고 이제 많은 누리꾼들이 정말로 저런 일이 있었으면 저렇게 썼겠느냐. 베트남을 다녀오는데 뭔가 센스 있게 재치 있게 쓴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의견입니다.
글쎄요, 저는 진짜일 것 진짜 같아요. 같은데. 진짜 같은데. 진짜 같은데. 진짜 같은데. 진짜 두 분 변호사님 어떻게 느낌이 생각- 확 그 글체에서 어. 분노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살기가 느껴지죠. 아작 이런 얘기를 쓰기 쉽지 않거든요. 아작. 분노가 느껴지기 때문에 좀 실제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듭니다. 양 변호사님. 저도 그래요. 저 단어 자체에서 저는 살기가 느껴집니다.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서. 저 빨간색으로 썼잖아 네, 지금. 저 도를 넘는 정도까지 하지 않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예. 목숨은 살려주세요. 자, 다음 이어가죠. 외부인이 남긴 흔적입니다. 이번에도 이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 평화로운 저녁에 웬 불청객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만나보시죠. 곤드레 만드레. 저 남성 이제 들어옵니다. 문도 못 열고 비틀비틀 겨우 밀고 들어왔어요. 자폭도를 성큼성큼 걸어가는데 연신 호랑나비 춤을 쿵쿵 여기저기 부딪히더니 어디론가 지금 계속 부딪히는데 어여여여여 아이고 그냥 또 자 어디론가 바구니 위에 뭐 하는 거야 지금 뚫어져라 응시를 하더니 진짜 야 박상희 네가 그렇게 잘났어 나보다 더 좋은 놈 만나서 진짜 잘사 자뭐 그런 헛소리 하더니 또 저렇게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어디론가 갑니다. 자 그리고요 어디 나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금 내려가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저 인간 지금 어딜 들어와서 저 난장을 펴고 있는 겁니까? 저기가 고시원입니다. 저게 어제인 지난 6일이고요.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고시원에서 발생한 상황인데 저게 저녁 8시 반이었습니다. 만취한 남성이 들어와서는 복도를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다가 세탁실 바구니에 구토를 하고 저렇게 도주를 한 겁니다. 이 제보자는 저 고시원의 운영자였습니다. 입주민 연락받고 CCTV를 확인해 봤는데 이 고시원 입주자가 아니라 외부인이었다는 겁니다. 이 제보자에 의하면 이 건물이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그 아래층에는 주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화장실을 찾다가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겠냐라고 추측만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결국 제보자가 저 세탁실을 직접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도 신고를 하진 않았는데 별별 사건 많이 봤지만 우리한테 이런 일까지 일어날지는 몰랐다. 와서 사과라도 좀 하면 좋겠다면서 제보 주셨습니다. 세상에 바깥에 막 무슨 담벼락 밑에 저 짓을 해도 막 화가 나는데 실내에 들어와가지고 저 짓을 했으니. 이제 구토죠. 구토를 하는데 화장실에서 해도 되잖아요. 화장실도 있을 거예요. 실내니까. 하필이면 저까지 올라와가지고 찾아 들어가서 세탁실에 들어가서 세탁통에 저렇게 한다. 참 이게 뭐 범죄로 뭐 지금 신고를 안 하게 뭐 재물손괴죄 될 여지도 있기도 하고 한데 일단은 저걸 뭐 일부러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걸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굳이 한다면 법적으로 뭐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겁니다. 어떻게요? 뭐 손해배상을 한다든지 저거 좀 청소비 대라 한다든지 하면 가능은 한데 아마도 이 고시원에서는 그렇게는 하진 않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별별 민폐 이웃입니다. 우리 사방가족께서 민폐 이웃들이 있다면서 제보를 주셨어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아파트 엘베에 붙은 공지문입니다. 아침에 홍삼 드시고 엘베에다가 버리시는 분 진짜 이러지 마라. 그리고 이것 떼는 사람이 범인 하고서 증거물을 저렇게 이것 떼는 사람이 범인 해놓고 그 버려졌던 홍삼 그 껍데기 그걸 붙여놨는데 세상에 그러든지 말든지 비웃기라도 하듯 오늘 바닥에도 저걸 저렇게 버려놓고 갔다는 겁니다. 세상에. 자, 또 다른 사진 보시죠. 자, 이번에는 버려진 의자에 웬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어요. 의자 바꿔 가신 분 철제 의자 내놨는데 네가 원목 의자로 바꿔치기 하는 바람에 이거 회수가 안 됐잖아. 그렇습니다. 폐기물 스티커를 붙인 의자는 지가 갖고 가고 지네 집에서 버릴 의자를 싹 바꿔치기를 해. 그래서 저렇게 안 가져가고 방치가 돼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진으로 다시 가보죠. 진짜 인간적으로 쓰레기를 엘베에다 버리면 마음이 편할까요? 저게 최근에 경기 부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경고문인데 그 누군가가 아침에 그 다 먹은 홍삼 포장지를 엘리베이터에 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았는데 상습이더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 홍삼 봉투 투기가 1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가족 중에 혹시 이 제품 먹는 사람 있는지 잘 봐라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고요. 게시물 떼는 사람이 범인이라면서 그 홍삼 봉지까지 그대로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에 따르면 며칠 전에 경고문 붙였는데도요. 보란 듯이 엘리베이터에 또 버렸다면서 한탄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정말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사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보자분에 따르면 며칠 전에 이웃집이 이사를 갔대요. 근데 이사 가다 보면 이런저런 폐기물들이 나오잖아요. 다 시설관리공단에 신고를 해서 스티커 붙여서 수거를 해가도록 조치를 취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철제 의자였답니다. 그래서 철제 의자도 이 신고서 내역에 들어가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 철제 의자는 가져가고 뭐 버린 거 가져간 것까지는 그래요 양보를 해서 그렇죠,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쓰던 나무 의자를 거기다 가져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수거하기로 한 물건이 아니니까 안 가져가서 저렇게 버려져 있다는 거예요. 아유, 그럼 그 나무 의자 그거 또 스티커 붙여서 저분이 또 그냥 버려야 됩니다, 저거.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명절에 남편이 출장 간다면, 자, 사방 가족께서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카톡 제보를 주셨어요. 네, 그 남편이 설 연휴를 끼고 해외 출장을 가게 됐는데 혼자서라도 오라는 시가 탓에 좀 곤란하다는 며느리 사연입니다. 수도권에 사는 30대 후반 부부고요. 아이는 없습니다. 최근에 남편이 해외 출장이 잡혔는데 2월 말에야 돌아오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이 사연자는 남편 없으니까 당연히 설에는 시가 안 가고 그냥 간단히 인사만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요. 이번에 올 거지? 제사 드려야 하잖니? 라는 연락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도련님도 곧 생일이라서 그 조만간 설 외에 또 따로 날을 잡아서 가족끼리 식사할 거라고 그때도 꼭 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일단 알겠다고는 했는데요. 굳이 혼자서 그 지방에 있는 시가에 2번이나 가야 할 이유도 모르겠고 생각만 해도 불편하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만약에 사연자가 한국에 없다면 친정 행사 있어도 우리 엄마 아빠는 굳이 남편 안 부를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가기 싫어졌다고 합니다. 이 남편 없는 시가 설 꼭 가야 할까요? 하는 사연입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천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며느리입니다. 어머니, 제가 드리는 말씀 진짜 버르장머리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세요. 우리 지훈 씨도 없이 시가에 저 혼자 달랑 내려가는 거 정말 너무 다 불편해요. 부담도 되고요. 제가 아기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시가 행사에 저만 덩그러니 이건 좀 너무 아닌 것 같아요. 다음번에 지훈 씨 오면 그때 저희 꼭 같이 내려갈게요. 네? 어머님. 네? 네? 동그라미. 양 변호사님 좋습니다. 다음은 시어머니예요. 그랬죠. 부담됐죠. 그래 라고 할 줄 알았니 너. 어머머머 얘 완전 웃기고 앉았어. 얘 아가야 너 우리 집안 사람이야. 바깥 사람. 세상에 아무리 요즘 MZ니 뭐니 해도 어머니 우리 지훈 씨가 없어서 불편해. 어쩜 이딴 소리가 너 나오니 진짜. 아유 요즘 애들 진짜. 야 너 빨리 내려와. X. 자 우리 교수님부터. 교수님부터. 예. 네, 저도 막 X는 아닙니다. 사실 이 고민하신 분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럴 때는 좀 아가야 그냥 집에서 쉬고 나중에 뭐 외식이나 한번 도련님 생일 때 한번 와라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결혼을 했을 때는 그 집 매 식구로 본인이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남편이 해외에 갔어도 시어른은 시어른이신 거라서 일단 하루 정도라도 들리셔서 전 인사하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그럼 제가 여기서 가지 마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있어요. 진짜? 난 못해요. 진짜 옛날 하지 사람. 마세요. 이럴 순 없지. 우리 박 변호사님. 안 가면 좋겠는데 어. 안 갈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가족이 된 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독특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제 사연자분도 네.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이 사연자분이 없고 신랑이 딱 혼자 있는데 이 저는 처가에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어요. 박서방 혼자 와. 예, 되게 불편하겠죠. 어. 장모님하고 그러니까 둘이 앉아 있다 생각하면.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은 애초 그런 말씀을 하실 것도 아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안 했다고 하지만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안 간다, 아니 못 간다, 거절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했을 때 또 그게 가능할지 결혼했을 때 가족이라고 보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안 부르면 좋은데 그 부르는 상황에서 번복할 수가 있을까 싶어서 생각이 만약에 듭니다. 불렀는데 응하지 않는다 며느리가 저는 그럼 그게 더 전쟁이다. 이상할 것 같아요. 자,
계속 고개를 막 갸우뚱갸우뚱 하고 계시는 우리 양 변호사님. 저는 두 분이 조선시대에서 오신 거 아닌가 하는 진짜?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당황스럽고 놀라운데요. 특히 박준 변호사는 법조인인데 우리가 대한민국의 호주제는 2008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시댁이 가족이 아니에요. 지금 가족관계 등록부 떼보시면요. 좋아요. 뭐 저희 집에서 보셔도 원망하셔도 어쩔 수 없는데 법적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각자 개인별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나옵니다. 아니 누구 집안 사람이라는 얘기는 진짜 옛날 얘기예요 이제는. 그리고 저런 식으로 보면 다른 걸 떠나서 지방이시잖아요. 수도권이고 그러면 이 결혼하신 아내분 혼자 남의 집에 숙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강요를 하죠? 저는 이거 강요하게 되면요 남편 돌아와도 이제 시댁 못 갑니다.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가족 친족이라 할게요. 친족으로 제가 변경을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어차피 혼인으로 이루어진 친족관계 형성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좀 강요라고 지금 말씀하시면 이제 좀 달라지는데 어쩌면 권유 같은 생각이 거절하냐 받아들이냐 이 부분인데 저는 사실은 그런 거절 안 했으면 좋겠지만 이거를 거절했을 때 그 더 문제가 더 크지 않을까 박 변호사가 생각이 듭니다. 알다시피 지금은 사실은 그 배우자인 남편의 집인 거고요. 남편이 남편의 집에 가서 행사를 치르는 것을 아내가 배우자로서 남편이 를 도와주는 관념이에요. 근데 남편이 부탁한 것도 아니고 시댁에서 저런 얘기를 하시는 건 아예 막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럼 시댁 식구랑 완전 남남이라는 그게 건데 왜 시댁이랑 남남이 된다라는 가족 거예요? 관계에 따르면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도 이 참고할 만한 사례이긴 한데 만약에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도 이 재혼을 안 하면 모를까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에는 시댁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의무는 없어도 가족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지방에 혼자 가가지고 지금 시댁에 지금 아니, 남의 먼 다른 지방도 집에 아닌 것 가서 같아. 한 뭘 시간이니까. 나누는 얘기예요. 아 재밌어. 사람들이네. 계속 하세요. 아, 나 너무 하면 뭐 재밌어. 많아도 2시간이면 가니까. 아유 대구는 빨리 가죠. 지방 그렇게 못 가는 데도 많아요. 아, 그래서요. 알겠습니다. 아, 이걸 가지고 이렇게 열띠게 싸울 줄이야.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여러 가지 의견 주셨는데요. 일단 플라워님 아프다고 하세요. 나금화님 남편 출장 갔으니까 아내도 친정으로 출장 가세요 하셨습니다. 하지만 수련님은요. 저도 남편 해외 출장 갔을 때 명절에 시댁 갔어요 하셨고요. 제리메이님 그런데 혼자 오는 며느리 맞이하는 것도 불편할 듯한데요 하셨습니다. 또 신명숙님 두 분 싸우지 마세요 하셨습니다.